할머니, 또 잊으셨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나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동정은 바닥난 지 오래였죠. 온종일 할머니의 뒤치다꺼리를 감당하느라 지친 엄마는 예민해졌습니다. 너도 좀 도와. 맨날 방에만 있지 말고. 엄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리면 나는 곧장 이어폰을 귀에 꽂고 내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가디건, 주머니에 늘 들어있던 작은 노트는 나에게 그저 이상한 버릇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삐뚤빼뚤 글씨를 쓰는 모습은 그저 치매의 한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작은 노트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뒤바꿀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은 지 2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다짐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마다 가족들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아빠는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와의 대화를 피했고 나는 숙제나 게임을 핑계로 할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엄마는 돌봄의 무게를 혼자 짊어졌다는 생각에 할머니에게 더 날카롭게 굴었습니다. 냉장고 문은 왜 열어놨어요? 화장실 불은 왜 안 껐어요? 할머니의 모든 행동은 엄마에게 불만과 짜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이 담긴 상자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할머니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겉모습만 보았을 뿐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한숨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은 또 누가 드셨어요? 내일 병원 가는 날이라고 적어놓은 메모는 왜 뜯어버렸어요? 쌓여왔던 피로와 짜증이 할머니의 행동 하나하나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할머니를 귀찮은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게 더 중요했죠. 할머니 앞엔 늘 차가운 밥과 몇 가지 반찬만 놓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은 할머니를 건너뛰고 대화했습니다. 딸, 학교에서 뭐 재미있는 거 없었어? 여보,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좀 얘기해봐. 할머니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외출할 때도 할머니는 집에 계시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중요한 대화에서 할머니의 의견은 아예 무시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낡은 가디건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를 적는 모습을 힐끗 봤습니다. 할머니, 그 노트에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노트는 우리 가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저 할머니의 치매를 보여주는 무의미한 낙서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트는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이자 마지막 기억의 저장소였다는 것을. 할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홀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오늘 손주가 웃었다. 너무 귀여웠다. 며느리가 힘들어 보여 국을 끓여 놓았다. 자꾸 잊어버린다. 하지만 꼭 기억하고 싶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겉모습만 보았을 뿐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시어머니까지 떠안아야 하냐고. 나도 좀 살자. 엄마가 울면서 아빠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서러움에 울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본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한다. 미안하다. 그래도 이 가족을 사랑한다. 그 글씨를 보고도 나는 그저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할머니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혼자였습니다. 말수는 더 줄어들었고 혼자 앉아 중얼거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또 시작이네라며 외면했습니다. 나는 어느새 할머니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노트를 붙잡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글씨는 더 흐트러졌지만 그 속엔 여전히 가족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병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멀어졌고 할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홀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고통을 짐이라고 여겼지만 할머니는 그 고통을 사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멍하니 게임을 하던 나는 엄마의 비명소리에 놀라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채 119 구급차가 할머니를 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가 위독하다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와 엄마는 병원비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 아빠의 말에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로 할머니의 얕은 숨소리와 기계음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제야 나는 할머니가 진짜로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며칠간 그 소름 끼치는 기계음 속에서 밤잠을 설치던 나는 우연히 식탁 위에 놓여있는 할머니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노트는 얇았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노트는 마치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은 채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소리는 마치 우리 가족의 무관심을 꾸짖는 듯 했습니다. 나는 노트를 들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노트에 담긴 비밀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의 삶이 무의미하게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무심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처음엔 엉뚱한 이야기들만 보였습니다. 오늘 점심은 콩나물국, 달팽이가 기어가네. 그러다 뒷부분에서 낯선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 보태주려고 평생 살던 집을 팔았다. 아들이 마음 아파할까봐 말하지 못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입덧 심할 때 몰래 삼계탕 끓여 놓았는데 차마 내 손으로 건네주지 못하고 몰래 식탁에 올려두었는데 며느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기뻤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씨는 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손주 등록금 내주려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청소 일을 했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다 잊었다. 나는 울면서 할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로 누워 계셨습니다. 내가 달려가 노트를 펼쳤을 때 엄마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노트의 내용을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노트를 읽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할머니의 모든 희생이 노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희생을 짐이라고 여겼지만 할머니는 그 희생을 사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모든 걸 다 혼자 하셨어요? 나는 울면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는 노트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나는 노트를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는 노트를 읽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 눈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할머니의 모든 희생이 노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했던 할머니는 사실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가장 큰 존재였습니다. 그때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빠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우리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사랑을 외면하고 할머니를 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기록했습니다. 굳게 닫혔던 할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신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틀 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에게 돈을 빌렸던 이웃,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빠는 할머니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가족들 앞에서 할머니의 노트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노트는 우리 집의 보물이야.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이다. 절대 잊지 말자. 나는 할머니의 노트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나는 잊어가도 내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할머니의 사랑은 노트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노트를 보며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기억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갈 차례였습니다.